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발리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회의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다자간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해외 유수 언론들도 이번 회의의 어려움을 분석하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예측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정세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으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고 아시아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로 대변하는 우크라이나 세력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 대변되는 러시아 세력 간의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안으로 언급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 문제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대한 에너지를 끊거나 공급량을 줄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유럽연맹의 에너지난은 철강산업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기초산업부터 국민들의 난방까지 유럽연합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난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난 다음으로 논의될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온도의 평균 상승률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적시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각국의 비적극적인 협조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심각한 기후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몬스틸 유엔 기후변화 책임자는 여전히 오염물질 배출 감축의 규모와 속도가 늦다며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지금 당장 기후 대응 계획을 강화하고 향후 8년 내에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러시아 측과 미국 측의 포괄적 합의나 많은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중재 능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G20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를 원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보람에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입의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으로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총액을 1조 6천억여 원으로 확정했고 앞으로 이를 언제 얼마씩 이행할지 등을 계약 내용에 담는 방향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후속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분담금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일 94억 원을 방사청에 납부하면서 소액이나마 분담금 추가 납부에 물꼬를 텄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현지 방산 전시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인도네시아와 KF-21 사업은 물론 다른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설치를 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가격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탈탄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달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지와 신재생에너지원 구매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이 본격 시행되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개발이 원천 금지돼 인도네시아의 화력 발전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령은 이미 운영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영전력공사는 자체 운영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개인 발전 사업자가 석탄 화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격 상한제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가격 기준도 도입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 용량과 지역, 발전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했습니다. 특히 소형 발전소일수록 발전소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전력 구매 상한 가격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자바, 발리가 가장 낮게, 파푸아 등 지방도서로 갈수록 높게 책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부 법안과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국장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7개 후속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공기업부, 재부무와 함께 국내 제품 우선 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해부 금융사 바타비아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를 인수하며 우리파이낸스를 공식 출범한 우리카드는 올해 1, 3분기 순이익이 524억 5천만 루피아로 전년 266억 5천만 루피아 대비 9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매출은 지난해 2180억 루피아에서 올해 2192억 5천만 루피아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운영 비용은 같은 기간 1833억 6천만 루피아에서 1530억 루피아로 줄었습니다. 한편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1조 2920억 루피아로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소비자 금융 잔액은 6776억 루피아, 금융리스 잔액은 3176억 루피아로 집계됐습니다. 우리카드는 우리나라 할부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의 신차 할부 금융 상품 기획 및 판매 등을 통해 현지 영업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먼저 진출한 우리소다라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와 협력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와 성장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법인이 2년 만에 연간 매출 1조 원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3분기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8,040억 원으로 분기 평균 2천억 중반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1조 매출 돌파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롯데쇼핑이 공개한 2022년 3분기 실적 보고에 따르면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3분기 매출은 2,5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 성장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는 영업이익 역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2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반면 올해는 1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누적 기준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실적은 더욱 돋보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8,04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1%, 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롯데마트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1조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예년보다 2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인도네시아 현지 매장 효율화를 통해 실적 반등에 성공하여 1조 매출을 재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49개 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0대 도시에 있는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 도시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향후 더욱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을 위한 2023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지 경제계 인사, 경제 전문가와 현지, 한국 기업인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불투명한 경제 상황 속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현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티 바스리 전 장관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네시아의 강점을 통한 전망을 제시하였고 정유탁 강미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주요 현안과 함께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신수도 이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의 기회 요인,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중국 의존도 등 위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홍유영 한국무역협회 관세사는 한인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대응 및 활용을 주제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국은 입국 전 온라인 취득이 가능한 전자도착 비자 시스템을 G20 정상회담 전인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도착 비자는 인도네시아로 입국한 후에 구매하여 취득이 가능했지만 온라인 도착 비자는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여 입국 전에도 편리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불할 수 있으며 지불을 완료한 날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 다만 온라인 도착 비자 금액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출입국관리국은 도착 비자 발급이 많은 26개국을 대상으로 수카르노 하타와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우선 시행되며 향후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한국관을 운영합니다. 총 37개의 한국업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